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타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타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제는 연예인에서 대학생, 직장인까지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타투 문화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타투는 피부 표면에 바늘 또는 칼 같은 것들을 찔러서 잉크, 먹물과 같은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를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심볼로서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눈썹, 아이라인과 같은 영구적인 화장을 위해서 등등 각기 다른 이유로 타투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신이 액세서리의 한 개념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처럼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번 새기면 쉽게 지울 수 없어 타투 도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투에 대해 더 자세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타투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타투에 대한 뷰티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투와 문신,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타투와 문신은 영어 표기냐 한글 표기냐의 차이일 뿐 같은 의미랍니다. 타투의 어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타투라는 단어의 시작은 타이티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무언가를 치다 라는 스트라이크의 의미와 표시를 하다, 마크라는 의미의 타타우에서 유래되었답니다. 타투의 시작은 매우 오래전인 고대부터 내려왔는데요. 고대 바디아트가 가장 처음 확인된 것은 이집트에서 지난 1991년 발견된 미라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 미라의 몸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총 61개의 문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신체 장식 및 치료 목적으로 문신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외에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스파이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문신을 했으며 로마인들은 노예에게 문신을 새겼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에 표식을 남겼습니다. 마야, 잉카, 아즈텍 문화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문신을 했고 유럽에서는 십자군들이 용맹함을 상징하기 위해 십자가 문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의식이나 주술적 의미, 신분의 상징 등의 용도로 행해졌는데요. 고대 부족들의 경우 부족의 상징을 위해 문신을 하기도 했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만시대부터 문신이 존재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선 마한의 남자들이 때때로 문신을 한다 라고 하였으며 남녀가 외와 같이 문신을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방계 문화 유입으로 문신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작된 문화인 타투는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기원전 14,500년 전부터 사용된 일본 전통 문신인 이레즈미는 조직폭력배인 야쿠자들이 자주 하는 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레즈미는 특수한 잉크를 실크실이 달린 바늘에 찍어 피부에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일본식 이레즈미에는 잉어나 용, 우키요에와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가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레즈미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전통 문신은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과거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타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하트 모양, 제비, 인어, 배, 단검과 같이 심플한 이미지와 같이 대담한 윤곽과 깔끔한 모양을 바탕으로 밝지만 색이 제한된 잉크를 사용해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같은 단순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동에서는 맨디라는 문신 전통이 있습니다. 맨디라는 문신 기술은 헤나를 이용한 문신 기술인데요. 보통 팔이나 손, 발 등에 복잡한 꽃무늬나 기하학적인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이것은 문신이라기보다는 바디아트로 말하자면 피부 염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으며 씻으면 지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곳에서는 각종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헤나 문신을 합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한 것으로 유명한 태국의 전통 문신 사갸는 배낭 여행객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문신인데요. 불교 승려들이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사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보통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구성됩니다. 폴리네시아 문신은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타히티 및 하와이의 바다의 향기를 몸에도 새기는 전통 문신입니다. 문신의 상반부는 하늘과 하반부는 지구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즘에는 현대적인 기계와 잉크로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거북이나 거북이 등껍질, 도마뱀, 파도, 사람, 상어와 같이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여 바다의 민족이란 정체성을 가득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타투인 만큼 현대에도 다양한 타투 장르들이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타투 장르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타투 장르라 하면 올드스쿨, 뉴스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올드스쿨은 굵은 선과 진한 명암, 단조로운 색상을 특징으로 주로 장미, 등대, 선박과 같이 상징적인 것들을 새겨 넣습니다. 트렌드를 타지 않는 장르이기 때문에 오래되어도 촌스럽지 않은 장르네요. 뉴스쿨은 이름에 뉴가 들어가긴 하지만 더 이상 새롭지는 않은 장르입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나타난 장르로 올드스쿨 장르에 애니메이션의 요소가 접목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리커처 및 과장된 인물과 사물이 주로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뉴스쿨은 올드스쿨에 비해 더 다채로운 염료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화적이고 엉뚱한 듯한 그런 구성과 올드스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톡톡 튀는 컬러감이 매력적인 장르랍니다. 리얼리티 리얼리즘 장르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진을 옮겨놓은 듯한 극사실주의 타투 장르입니다. 흑백 사진과 같은 블랙 앤 그레이도 리얼리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사진 또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마치 수채화나 동양의 먹으로 그린 그림 같은 수채화 스타일은 비교적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르인데요.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사람의 피부에 붓이 아닌 바늘로 수채화의 느낌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타투를 치면 자주 보이며 최근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일러스트 타투는 서예, 낙서, 추상 등등 제한 없는 소재와 컬러, 표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장르입니다.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만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타투 장르랍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타투 장르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해보고 싶은 타투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타투를 하고 싶게 만들고 타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게 하는데요. 적재의 타투 듣고 오겠습니다. 작게 새긴 타투 하나에 내 마음은 이미 푸른 바다에 눈을 감고 하늘을 날아 뭔가 낯선 조금은 두렵기도 했었던 순간 모르겠어 조금씩 널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워 하루가 지나고 널 그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 텅 빈 내 맘에 널 새기면 지금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작게 새긴 타투 하나에 내 맘은 이미 푸른 바다에 눈을 감고 하늘을 날아 두려웠어 내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모르겠어 처음이라는 게 다 그런지 참 어려워 또 하루가 지나고 널 그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 텅 빈 내 맘에 널 새기면 지금 내 곁에 아직 타투가 고민되신다면 간편하게 붙였다 떼어낼 수 있는 타투 스티커를 먼저 시도해본 후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CUBS 제작부, 기술의 CUBS 기술부, 진행의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하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떠나볼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의 9번째 여행지는 태국입니다.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황금불상, 사원, 향신료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시끌벅적한 야시장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야시장이 유명한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가볼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반팔티는 챙기셨나요? 태국은 한국과 다르게 따뜻한 여름 날씨니 가벼운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사와디카! 태국의 수도 방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운 한국에서 벗어나 이렇게 태국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니 좋네요. 지금은 11월. 방콕을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랍니다. 방콕은 태국어로 천사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으며 쇼핑을 비롯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많아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시내에 위치한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에메랄드 사원은 태국의 가장 유명한 사원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 한 곳이며 또 방콕의 야시장은 음식을 비롯해 많은 즐길 거리가 있고 현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이니 여러분들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방콕의 한 현지 식당입니다.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니 눈앞이 핑핑 도는 것 같다고요? 이게 도대체 그림인지 글자인지 메뉴판을 보고 있자니 저울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태국어를 몰라도 현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은 메뉴가 한 접시로 구성되며 주문하면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가격은 약 30바트로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1,000원으로 진짜 현지 식당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메뉴를 주문할 때 여러분은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팟이라고 불리는 음식은 볶음 요리를 뜻하는 음식으로 소스를 두르고 기름에 볶는 가장 대중적인 조리 방법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팟타이가 바로 그런 음식이랍니다. 똠은 태국어로 끓인다는 뜻으로 국이나 수프를 지칭합니다. 세계 3대 수프로 손꼽히는 똠양꿍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땀은 음식을 찌어 섞어 만든 것이고 얌은 무침 요리, 양은 구이 요리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현지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추천하는 태국의 대표 요리들 한번 드셔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음식은 바로 쏨땀입니다. 이 음식은 쉽게 생각하면 태국식 김치인데요. 그린 파파야와 피시 소스, 마늘 등이 들어가 새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또 조금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느끼한 음식 먹을 때나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때 먹곤 하는데요. 쏨땀이 입맛을 돋워주기도 하고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에 여행 가면 쏨땀을 꼭 주문한다고 해요. 태국식 볶음밥에 쏨땀 하나 얹어 먹으면 정말이지 최고의 한 입이 아닐 수 없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룩친이라고 하는 태국식 어묵입니다. 꼬치에 꽂아 파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데요. 동글동글한 모양과 길쭉한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생선, 륙류, 오징어 등 각양각색의 식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맛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튀겨서 만든 바삭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메뉴라서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똠양꿍입니다. 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죠? 이 똠양꿍은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 1위에 뽑혔을 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음식입니다. 태국어로 얌은 새콤한 맛을 뜻하는데요. 새우에다가 고추, 라임, 레몬그라스 등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 향신료 때문에 자칫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번 이 똠양꿍 맛에 중독된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중독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 방에만 콕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집에서 방콕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올게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태국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태국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최소현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Make a sad movie.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에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사연은 군화와 고무신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규현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사연은 군화와 고무신에 대한 사연인데요. 그 전에 사연과 어울리는 한 곡 듣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멜로망스의 인사입니다. 봤잖아 쉽게 넌 옳잖아 또 웃고 떠들던 날들 두 손을 잡아준 채로 너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사소한 기쁨 그대 우릴 채워줬고 설레임으로 잠들던 날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흔하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Thinking about you
내게 꼭 들어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단 말을 알 것 같아서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사랑 얘기가 이제 나의 전부야. 넌 사랑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육군 군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곰신이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도 괜찮을까요? 저와 그 친구는 과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 전에 과팅까지만 해도 과팅은 그저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처음에 그 친구를 보고 든 생각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였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쇼컷을 하고 있었고 그 짧은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첫눈에 반한 그녀 덕분에 정말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과팅이 12시가 넘어서도 계속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음악 취향까지 똑 닮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인디밴드 노래까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노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맞았답니다. 과팅에서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감정인데요. 저는 그 친구와 정말 잘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애프터라는 걸 신청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자고,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자고 계속 연락했어요. 제 노력이 마음이 통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부를 때마다 항상 응해줬어요. 그 친구와 저는 단번에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로 변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월, 저는 3월에 입대를 통보받았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친구를 두고 군대를 가자니 마음에 걸렸거든요. 훈련소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를 놔두고 다른 좋은 누군가와 만나고 있진 않을까?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제 여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틈틈이 남겨주었고 저는 더 감동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라면 제 미래까지 염두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을 때도 여자친구는 저에게 한결같이 대해줬어요. 3.4초라는 게 어떤 건지 느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습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첫 휴가 이후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못 나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술자리에서 틈틈이 연락을 남겨주고 제가 오는 시간마다 반겨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이 힘든 군 생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달로 일병 6호봉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일말 상초에 접어드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여자친구에게 꼭 꽃신을 신겨주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군 생활을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정말 여자친구 덕분이라고. 네가 없었다면 이미 힘들고 지쳐서 포기했을 것만 같다고요. 여자친구가 제 마음을 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도 버텨줘서 고맙다고. 못난 군인 기다려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고. 꼭 보답하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담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힘든 이 군 생활을 여자친구 덕분에 이겨내고 있다는 말이 저는 제가 들었다면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갔어요. 정말 힘든 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건 여자친구나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힘든 군 생활을 너 덕분에 버텨라는 게 이해가 너무 갔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군 생활을 버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제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짧게 듣고 가실까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미니멀 콜드입니다. 어느 이른 봄날 너를 발견했지. 우연히 눈을 마주치고 나선 세상엔 우리들 뿐이었네. 스치던 너를 보면 너도 나를 보고 있었지. 우리 서로를 확신하며 한참 마주했네. 불빛 하나 없던 늦은 그날 밤 우리 수줍게 두 손을 잡았고 너도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마냥 믿을 수 없었네. 그렇게 우리 사랑을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나눴고 혹시 널 놓칠까봐 불안해하며 매일 기도했네. 봄이 끝나가던 날 왠지 울고 있었지. 무슨 일인지 묻는 내게 너는 아무 일도 아니라 했네. 걷다가 너를 봐도 나를 보지 않았네. 불안한 맘에 난 말없이 네 옆을 걸었네. 넌 우는 것보다
몇 해가 지나가도 그대와 함께 했던 쓰면 이제 곧 수능철이라 떠들썩할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도 연기되어 버렸네요. 저는 수능만 끝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엄청 세웠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학창 시절엔 수능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달리니까요. 수능이 끝나고 시험장을 딱 나왔을 때는 모든 게 다 홀가분하고 시원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수능이 끝나면 운전면허를 제일 먼저 따고 싶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운전면허를 따길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요. 운전면허 좋죠. 하지만 수능이 끝났을 때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알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알바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는 사담을 들으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문득 저희 이야기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곧 있으면 제 남자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건 1위.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알바입니다. 저도 역시 수능만 끝나면 내 손으로 꼭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에 무척 설렜습니다. 많고 많은 알바 중에서 저는 카페에서 꼭 일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카페에서 알바하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손님이 많이 없는 날엔 커피 한 잔 타먹고 라떼 아트도 아주 멋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어렵게 구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바로 진상 손님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런 손님이 많았어요. 반말은 기본에 결제할 때 카드를 던지는 손님부터 시킨 음료를 갖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휴, 생각도 하기 싫네요. 하지만 이런 날에도 한 줄기 빛처럼 그분이 왔습니다. 카페라떼 하나요? 이분은 누구시냐고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꽤 오래전부터 여기 단골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주문하신 커피는 괜히 더 열심히 만들게 되고 아트도 더 예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부터 키, 목소리까지 전부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카페라떼만 테이크아웃해서 가셨어요.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걸고 너무 속상했어요. 와, 진짜 잘생겼다. 아, 말 걸고 싶은데 내가 다음엔 꼭 걸어본다. 야, 저런 사람이 뭐가 좋냐?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뭐? 야, 그 말 당장 취소해라. 그리고 너 다음에 말 걸어본다는 거 지금 한 3번째 말하고 있는 거거든? 조용히 하고 가서 주문이나 받아. 에휴,
자기가 더 낫다는 둥 뭐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저랑 같이 알바하는 동갑 남자예요. 맨날 시비 걸고 말투도 기분 나쁘고 하여튼 저만 보면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는 녀석입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그마한 쿠키도 좀 드리고 또 저희 가게에서는 손님들 컵에 그날의 문구를 적어드리거든요. 이를테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든지 아니면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따라 그려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께만 특별히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어쨌든 나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매일매일 가게에 들릴 때마다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은 항상 테이크아웃만 해가시던 분이 가게에 앉아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가게에 앉아 계실까 의문도 들었지만 저는 그분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정말 좋았죠. 자꾸 창밖을 쳐다보시는데 누구랑 만나기로 했나 하면서 저도 창밖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 미안 오래 기다렸지. 어떤 여성분이 그분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두 분이서 아주 살갑게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 여성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의 여자친구였어요. 아유, 땀 꺼지겠네. 한숨 좀 그만 쉬어. 무슨 시련이라도 당한 줄 알겠네. 야, 고백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심정을 네가 알아? 아냐고. 말을 말자. 진짜 내 스타일인데. 이번엔 진짜 연애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나는 어때? 뭐? 나 너 좋아해. 몰랐어? 눈이 많이 내리던 그날,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아이는 갑자기 저에게 좋아한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죠. 같이 알바를 하면서도 전혀 몰랐는데 오히려 매일 시비나 걸고 퉁명스럽게 굴었는데 얘가 지금 장난하는 건가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은 또 처음이라 진심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아이의 고백으로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얘랑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항상 얘한테 고백 받았던 날 얘기를 하면 엄청 부끄러워해요. 전 그런 남자친구를 놀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합니다. 제가 말하면 투덜대면서 다 해주긴 하는데 또 그런 남자친구가 귀엽기도 하고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가끔씩 얘기하곤 한답니다. 아마 이 사담도 그 애랑 듣고 있겠죠? 사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없이 몰래 사연을 보낸 거라 아마 이걸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그려갈 저희 미래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
너무 귀여운 사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인연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읽자마자 딱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님을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요. 남자친구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두 분이 함께 써내려갈 미래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가야죠. 이번 사연과 꼭 맞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랑 이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에게 부족한 나인데 내겐 사랑밖엔 드릴 게 없는 걸요. 이런 날 사랑하나요? 이제 그런 말은 필요해. 지금 맘이면 나는 충분해. 우린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커다란 사랑하는 마음 있으니 언젠가 늙어 지쳐가도 지금처럼만 사랑하기로 해.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 날 그날도 함께해. 난 외로운 뿐이었죠. 그대 없던 길 어둠의 시간 이제 행복함을 느껴요. 지금 내겐 그대 향기가 있으니 무언가 느껴져요. 어둠을 지나가는 태양빛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요. 그대 내 품에 있으니 시간이 삶이 힘겨울 때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오늘은 기억해. 우리 함께한 날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했으니 모든 날 삶이 힘겨울 때 서로 어깨에 기대기로 해요.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 날 세상 끝까지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CUBS 아나운서부, 제작의 CUBS 제작부, 기술의 최소연 수습 엔지니어였습니다.